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를 볼 겁니다. 함수. 아시겠지? 자, 이거는 왜 본다고?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수 수업 들을 때 이거 까먹으면 피눈물이 줄줄줄 흐르실 겁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조금 한번 미리 함수랑 역함수 파트를 좀 미리 봐놓을 필요가 있어요. 함수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야. 우리는 역함수를 보기 위해서,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를 좀 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책은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라이트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헤비한 그 책을 다음 주에 쓸 거예요. 솔직히 진짜로 이거 호신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PDF로 해야겠다. 나도 써주시면 안 돼요? 어? 분권 하고 싶으면 분권 알아서 하세요. 서경대 가서 해야겠다.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책값을 잘못 설정해서 그러니까 그 내가 원래 스프링으로 분권을 해서 주려고 했거든, 상하로.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내가 책값을 15,000원이라고 해놨잖아. 네. 근데 이게 15,000원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권을 팔 때마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거 나 이번에 내가 진짜 책 팔아서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 예. 건당 14,000원인가 막 그래. 와, 550일. 이거 제공비만 인쇄비만 그렇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딱히 나한테 남는 건 없고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고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권은 못 해드렸잖아요. 맛있게. 다음 그러니까 나도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배에도 총알 맞으면 총을 막힐 것 같아. 응? 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호신용으로 잘 들고 다니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뭐 원래 어떤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PDF 파일 필요하시면 얘기하면 드립니다. 패드샵이자. 그렇게 입고 계셔. 자, 어때? 함수 한번 봅시다. 함수. 예,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 함자가 무슨 함자인지 아시나? 포함할 때 함수함. 이거 상자 함자거든. 상자. 그 너네 상자 함자 들어본 적 있니? 혹시 너네 함진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함진압이? 너무 고급진 단어에. 요새는 그런 거 안 하긴 하지. 옛날에는 그 결혼할 때 그 예물함 있잖아. 예물함. 네. 그거를 신랑 친구들이 들고 와가지고 막 예물함을 이렇게 신부한테 팔았어. 근데 파는데 막 온갖 이상한 짓을 하면서 팔았거든.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입구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거 알아요. 한 발자국 뭐 10발자국 들어가려면 막 술을 나한테 줘야 돼. 함진아비들한테 술을 막 줘야 돼. 그치.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 그 함이 상자 함자. 그래서 이게 왜 상자 함자냐?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수학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어떤 블랙박스가 있고 여기다가 1이 적힌 종이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3이 튀어나오고요. 결과로. 그죠? 2가 적힌 걸 집어넣으면 6이 튀어나오고요. 3이 적힌 걸 그러면 3이 적힌 걸 집어넣으면 얼마가 튀어나오겠니? 9가 튀어나오겠다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죠? 네. 요런 상자 개념을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서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출력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규칙성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확하게. 예를 들면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오고요.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게? 9가 나오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함수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죠. 뭘 이용해서? 집합을 활용해서. 자, 집합이 뭔지는 그냥 집합이라는 게 있다. 그냥 뭔가를 모아놓은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집합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날 때까지도 몰라. 나도 대학 가서 알았어. 자,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는 이겁니다. 자, 어떤 함수 f는 a에서 b로의 함수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a는 예를 들면 이
A라는 친구는 1, 2, 3이 있다고 쳐봅시다. B는 뭘로 해볼까? 숫자 3개 아무거나 보자. 4, 5, 6, 4, 5, 6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는 건 얘네들이 이쪽을 선택하는 쪽, 즉 이 함수를 정의하는 쪽이라고 해서 얘를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정의역. 이쪽은 선택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왜 용어가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이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고릅니다. 그죠? 2도 뭔가 하나를 고를 겁니다. 3도 뭔가 하나를 고르겠지. 그죠? 자, 요 대응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함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아닌 걸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 자, 예를 들면 1이 4도 찍고 5도 찍었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야? 이러면 바람 피는 거야. 그지? 바람 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알파메일이 되면 안 돼. 우린 무슨 국가야? 유교 국가잖아. 그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그 중동 국가들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X는 Y를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또 유교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혼을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 굉장한 불효예요. 유교 국가에서 그렇다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결혼해라 막 이런 걸 강요할 생각은 없어. 알겠지? 네. 나중에 막 선생님 뭐 꼰대다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1이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았어. 얘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래도 함수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즉 X에 있는 애들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몇 개씩 선택해야 돼? 한 개씩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함수의 정확한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이 5를 선택하고 3이 5를 선택했어. 이건 돼? 안 돼? 이건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이건 함수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선택을 하는 쪽이고 얘네는 선택을 받는 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좋아하고 양다리를 걸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놈이 여러 번 선택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한 놈이 여러 번 선택을 하는 건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상으로 이해를 좀 해보면,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친구는, 이런 2차 함수는 대놓고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죠. 그죠? 자, 생각을 해보면 x 하나가 y 하나만 선택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함수가 아닌 게 있어, 없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친구? 이제 y는 그치.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은 x값 하나당 y값이 몇 개씩 선택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단원의 제목이 원의 함수야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야? 걔는 함수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함수인지 그래프상에서 체크하는 부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무슨 선? 세로선을 직선은 직선이지. 직선 중에서도 이런 세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있으면 돼요. 무조건 한 개씩만 만나면 함수고요. 2개 이상 만나는 지점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건 함수일까? 아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프상에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함수의 정의예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이렇게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있는데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지금 이 그래프, 지금 이 함수 상에서는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은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5랑 6밖에 없지.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선택을 받은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실제로 선택받았다 해서 치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네들이 인기쟁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갑자기 현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알아들어. 알겠지? 자, 얘네가 치역이에요. 네. 되게 추워요. 네가 겉옷을 가지고 와. 반바지 입어놓고 싶대. 하얗군요. 내가 요새 예비고일 수업하려고 예비고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려니까 뭔가 걔네 연령대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들이 떠오르더라고. 예비고일이면 저희랑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예비고일이면 비슷하지 않나? 아니야, 달라. 걔는 중학생이라고. 걔는 초졸이라고. 너희들은 중졸이잖아. 그치? 중졸이면 이제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럼 옛날 같으면 너희들은 지금 벌써 결혼할 나이지. 와. 나는 관짝이 들어갈 나이고. 그죠? 자, 아무튼 여기 뭔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요런 거 중에서 치역 따질 때 뒤에 나와 있진 않은데 요런 거 하나 정도만 알아놓고 갑시다. 여러분 이런 유한계짜리 집합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계씩 있으면 공역, 치역 따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실제로 그거 보면 돼요. 그림 그려서 뭐가 뭐 찍는지, 그지? 근데 만약에 무한 집합으로 나왔어. F가 실수 전체에서 요거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케이? 네.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fx가 제일 간단한 예시로 x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괜찮니? 그럼 얘 치역 구해봐라고 했어. 치역. 얘 치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당연히 선택하는 애가 무한계고 선택받는 쪽도 유한하겠어, 무한하겠어? 무한계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집합의 원소를 일일이 써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집합의 원소를 일일이 쓸 수 없으므로 우리 이 치역을 그냥 내가 y라고 표현해 볼게요. 괜찮죠? 실제로 y라는 기호를 쓰진 않으나. 자, 그러면 이런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어떤 방식을 써주는 게 좋지?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지. 첫 번째 원소날법,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다이어. 조건제시가 낫겠죠, 그죠?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긴 한데 이제 무한집합 같은 걸 표현할 땐 조건제시가 좀 더 낫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건제시로 구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y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까? 실제로 선택받는 애들. y는 x제곱? 그러니까 숫자로. 그렇지. 0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그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이게 물론 이 함수가 복잡해지면 완벽히 이렇게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결국 무한하게 선택받는 애들은 뭘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어.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0 이상, 몇 이하 범위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범위로 표현하려면 뭘 알면 좋겠니?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무한집합의 치역을 찾을 땐 최대 최소를 찾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x제곱의 최소값은 얼마야?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된다는 거야.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집합을 조금 바꿔서 얼마로 해볼까? 숫자 뭐로 볼까? 1이요. 1? 자, 음수 중에 한 번만 볼게요. 마이너스 3? 이런 상황에서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못 찾으면 끝난다 그랬지? 최소는 얼마야? 저 구간에서? 아니, y값. 네. 그치, 0이지. 얘들아, 1이라는 대답이 나오면 안 돼. 네, 이게 누가 와있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최대는 얼마야? 그치, 9지. 예. 9지. 그럼 얘 치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치역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무한집합의 치형은 어떻게 찾는다? 그냥 최대 최소 찾는다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얘네가 막 끊겨 있다든지 막 갑자기 중간에 점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나중 얘기고 일단 기본은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함수를 자주 다루진 않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약간 뒤에 있는 문제 몇 개만 보고 넘어가자. 함수의 정의로 가봅시다. 650번이랑 651번만 볼게요. 아시겠죠? 자, 650번. 이건 말로 할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 그지? 자, 그러면 1번 y는 x 제곱이니 세제곱이니? 세제곱이 같지? 그지? 근데 눈이 나쁜 게 아니라 인쇄가 이상하게 됐네. 아니 내가 노안이 온 거겠죠?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그죠? 자, 얘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맞죠?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y 값이? 0 나오고 0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나오니까 x가 y에 있는 걸 하나씩 선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2번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이죠.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3번 y는 2x 플러스 1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1 대입하면 그럼 뭔가 하나가 이상하지 않니?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y에 있는 애를 선택을 했어 안 했어? 얘 바깥에 있는 애를 찍으면 사실상 뭐라고 봐야 돼?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돼? 안 한 거라고 봐야 돼? 안 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얘 선택을 안 한 놈이에요. 선택을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교국가에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51번.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네. 결국은 써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 0, 2라는 집합이고요. 자, y는 A, B, 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자, fx가 5x 플러스 1에서 fx가 5x 플러스 1인데 얘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고 싶대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0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고 있어야겠죠. 2 대입하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9, 하나는 1, 하나는 11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이게 당연히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셋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다 더하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 네. 답이 3이다. 별거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그죠? 함수의 정의는 별게 없어요. 와, 큰일 났다. 다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자, 그래프. 요거는 그냥 652번 눈으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함수의 그래프인 거 보여요. 함수의 그래프인지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세로선을 그어서 2개 이상 만나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1번은 세로선 쭉쭉쭉 그어서 2개 이상 만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다 1번 함수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 영화. 그렇지. 얘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그래프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잖아. 얘는 0에서 함수값이 있어 없어? 그럼 0에서 뭔가 선택을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함수가 되려면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겠어?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함수가 돼. 혹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가끔 함수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1,3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그냥 점을 하나쯤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하나 정의를 해주는 거야.
0일 때 함수값.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0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됐으니까 0도 선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면 함수가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1번은 지금 이 상태에선 함수의 그래프일 수가 없어요. 요것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몇 개 만나야 된다고? 0에서 한 개도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쟤는 함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2번은 함수 맞죠? 네. 3번은 아니죠. 무한계 만나니까요. 그죠? 4번은 아니죠. 내가 맨날 그리는 모양이죠. 타원. 5번은 맞죠. 그죠? 6번 함수 아니죠. 끝. 자, 취업 구하기. 취업 구하기 한번 해보자. 이건 함수값 구하기가 되겠네요. 자, 함수 값을 구하려면 fx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거기다 뭐 하시면 되겠어? 그렇지,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짜증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오는 짜증나는 함수들은 우리가 대수를 배울 때는 딱히 필요한 친구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공통수학 2 시험 볼 때는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조금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서로 같은 함수는 보기 전에 앞으로 돌아가서 함수가 같을 조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 수업한다고? 근데 얘 나한테 미리 매기는 했어. 해야 된다. 자, 문제 있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가 같을 조건입니다. 자, 지울게요. 자,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대응 관계야. 대응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f가 a에서 b로의 함수고요. g도 a에서 b로의 함수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이 두 함수가 같다라는 뜻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니? 이 대응 관계가 완벽히 어떻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얘기일 거야. 맞지? 대응 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면 f에다가 같은 x를 집어넣었어요. a를 집어넣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리고 g에다가도 같은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어때야 돼? 무조건 대응 관계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서로 같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a들이 요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a들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면 되겠죠. 요 거꾸로 되어 있는 요거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수학에서 모든을 이렇게 써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러면 두 함수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해볼까? A가 간단하게 1, 마 1이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B는 마 1, 0, 1이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fx는요. x제곱입니다. 괜찮니? 자, gx는 절대값 x야. 괜찮니? 자, 그러면 첫 번째 fx는 이 주황색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볼게요. 자, 1이 누굴 찍어요? 마이너스 1로? 괜찮습니까? 네. 자, gx는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1은 누구 찍어요? 마이너스 1은? 대응 관계가 어때? 같죠? 네. 그럼 얘네 둘은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겠어? f랑 g는 완벽히 똑같은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떤 두 함수가 같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괜찮지?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이
지금 여기선 같은 함수잖아,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정의역의 개수가 늘어나면 같아질 수가 있겠니? 생겨먹은 게 다른데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다른 함수더라도 방금 봤던 것처럼 정의역의 개수가 어떻다면? 개수가 굉장히 적다면 같은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뭐 하나 추가해볼까? 2 하나만 추가. 네. 2, 4 추가. 오케이. 그러면 이 순간 F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4 되죠. 그죠? 근데 G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2 되죠. 이러면 대응관계가 같아 달라? 다르죠? 깨져버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 순간부터 얘는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던 거랑 똑같아요. 정의역의 개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지면 당연히 두 함수가 식 모양이 완벽하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실수 전체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정의역의 개수가 굉장히 적다면 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도 결과론적으로 어떨 수 있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제가 넘어가. 뒤로 다시 가서 311페이지 다시 서로 같은 함수가 나와 있어요. 657번 봅시다. 657번. 657번. 자. x가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그죠? 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a고요. gx는 ax 플러스 2라고. 자, 이 둘이 어떻고 싶대? fg가 서로 같은 함수이고 싶대. 맞죠? 자, 그러면 얘네가 같은 함수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서로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지?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죠?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 대입해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1 플러스 2a랑 a 플러스 b도 서로 어때야 해요? 같아야겠죠. 그죠? 자, 얘네 둘이 같으려면 야, 이게 두 개가 성립한다 그러면 얘네 둘을 뭐 할 수 있겠어? 연립하면 a랑 b가 구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a, b를 구해서 a 곱하기 b를 하시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별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연립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계산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연립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죠? 해볼게. 자, 그 다음에 658번 하나만 빠르게 볼게. 1번만 빠르게 볼게요. 자, 1번. 자, 정의역의 개수를 구할 건 아니고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후보군만 좀 추려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fx는 x 세제곱이고 세제곱 맞니? 제곱이니? 아, 제곱이 제곱이구나. gx는 3x-2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럼 f랑 g가 같아지려면 여기에 이 정의역이 개수가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분명히 적을 것이다. 그죠? 그럼 그 적은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괜찮아. 잡아. 나도 세상에 보기가 제일 싫은 사람이야. 자, 얘네 그러면 오! 조심해! 조심해! 사물이 나 머리 때릴 순 없었잖아. 미안해. 자, 들었어? 잡은 거 같아. 자국이 있어 손에. 진짜? 근데 네 머리카락에 묻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였냐고. 몰라 날개밖에 없었어 나도 지금. 사실이요. 갔다 오세요. 인정. 반발해. 자, 이거 그냥 설명하고 있을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자, 그러면 당연히 얘랑 이 F랑 G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서로 어떤 걸 찾으면 되겠어? 같아지는 x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같아지는 x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과 3x-2가 같아지는 x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네.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찾아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인데 이 친구는 너무 풀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요. 2랑 1이죠. 네. 그죠? 그래서 x가 2랑 1이 요 정의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정의역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이제 집합단원에서 따로 배우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 답까지 구하진 않을게요. 답은 뭐 3이긴 한데. 자, 나중에 구해보면 돼. 그렇지? 이렇게 많아요. 그 내가 헌혈을 하는 건 괜찮은데 쟤네한테 피를 뜯기는 건 너무 억울하거든. 나도. 조만간 내가 다음 주까지 그걸 사올게. 홈키파를 여기다가 사서 달아놓으면 진짜 기다려. 어? 진짜 머리 깨지는데. 그렇다고 여기다 모기향을 피울 수 없잖아. 그렇게 모기향 피워놓을까? 좀 문 닫은 다음에 모기향 피워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식사 한번 해볼까? 대박.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우슈비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네. 자,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는 지금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 자, 여기부터 조금 중요해요. 여러 가지 함수. 여기부터 좀 중요하니까 보길 기다리자. 잠깐 영상 끊었다가 한번 쉬었다가 시간이 며칠 정도 쓰려나? 30일. 11시간 했다고? 시간이 더 있어. 자, 안 돼요. 한 2분만 기다려주세요. 이걸 쓰는 걸 내가 2분이나 기다려줘야 된다고? 네. 탈경이 이거 갱신하는 걸? 그러실 수 나중에 경이고 애들이 와서 이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김희중이 설마 오겠어요? 설마가 사람들 뭐 오케이. 28일이 1일이었어. 이날이 28일이야. 그럼 대체 몇이야? 하나, 둘 하고 19일이니까 20일을 더해. 86. 오케이. 186일차. 이 정도면 정성이 하늘을 닿아가지고 하느님이 경이고 무너뜨려주지 않을까? 오, 스팀박스 렛츠 고. 이 정도면 치성 드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함수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 네. 뭔 숙제야? 그 국어 숙제? 네. 아니 국어 그냥 맞는 말 고르면 되는. 그냥 읽다 보면 맞는 말이 보이지 않니? 아니 전 맞는 말 골랐는데 틀리더라고요. 맞는 말 골랐는데 34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틀린 거죠. 문제가 잘못됐네.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네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앞으로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라서 항등 상수부터 할게요. 항등 함수. 힘든 안 됐어. 기호로는 얘는 좀 특수한 친구라서 i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에서 몰랐지. A로 가는 뭐 또는 굳이 A에서 A가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무슨 뜻이냐? 뭐가? 예를 들면 여기를 뭘로 해볼까? 1, 2, 3 얘도 1, 2, 3이라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항등함수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튀어나오고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튀어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IX는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는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y는 x가 아니더라도 항등 함수인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해볼까? x세제곱 그래. x세제곱도 항등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저게 어떻게 항등 함수가 됩니까? 정의역의 개수가 적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정의역의 개수, 얘 정의역이 뭐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으면 가능.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따뜻해요? 왜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요. 0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0.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다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얘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앞에 거랑 연결되죠. 같은 함수일 조건이요. 그죠? 정역의 개수가 적으면 굳이 y는 x가 아니더라도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정역의 개수가 늘어나면 뭐밖에 없어? 세상에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정역의 개수가 늘어나.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더 쉬워요. 상수함수는 예를 들면 a가 1, 2, 3 또 b는 이거는 뭐로 해볼까? 4, 5, 6 자, 상수함수잖아. 찍어봐. 얘네가 예를 들면 1, 2, 4를 찍었어. 그럼 모두 2도 4 찍고 3도 4 찍는 게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별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너무 쉬워 어려워? 되게 쉬워요. 그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친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1대1이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 그냥 오늘 이거 특강이니까 그냥 재밌는 얘기도 좀 해줄까? 네. 나중에 수학 발표 같은 거 할 때 써먹어. 알겠지? 좀 이따가 해줄게. 이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아니 잡담은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은 진짜로 수행평가에 쓰기에 되게 좋은 내용이야. 알겠지? 네. 보고서 같은 거 쓰세요. 자, 1대1 함수는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요거 또 뭐라고 해볼까? 1, 2, 3 또 4, 5, 6 해볼까요? 네. 자, 아까 함수가 되려면 x에 있는 애가 y에 있는 애를 하나씩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이렇게 선택해도 함수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나가 하나씩만 찍는 조금 특이한 친구들도 있어 없어? 분명히 있죠. 그럼 요런 애들은 좀 특수한 성질을 가질 것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거야. 그죠?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또는 이걸 한자어로 옛날에는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런가는 모르겠는데 단사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케이? 뭐 이거는 모르셔도 되긴 해요. 네. 단사함수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단사가 뭐야? 콧 단자에 쏠 사자에 하나씩만 쏜다 이거. 이걸 화살로. 오케이? 자, 요게 1대1 함수입니다. 요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럼 1대1 예를 들어 무한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y는 x제곱 같은 요런 2차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왠지 아시겠죠? 네. x 하나당 y 하나를 선택하니까 얘는 함수는 맞아. 그지? 근데 y가 그치 여러 번 선택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런 애들이 몇 번씩 선택을 받아요? 2번씩 선택을 받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이거는 7까지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찍었어. 만약에. 그럴 수 있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 아니야? 1대1 함수죠. 얘는 1대1 대응이냐? 하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얘는 1대1 함수를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공역과 얘는 공역은 뭐야? 4, 5, 6, 7이야. 맞지? 근데 치역은 뭐야? 4, 6, 7이란 말이야. 그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즉 여기 있는 애들이 하나가 하나씩 선택받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뭐가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있어 없어? 없죠? 생각해보면.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직선, 이런 직선은 1대1 대응일까요? 네, 이건 1대1 대응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1대1 대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다들 되셨어요? 네. 자,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은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꼭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쓰고 있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1대1 대응에 관한 이제 그냥 재밌는 수학 재밌진 않고 그냥 알아두면 들어보면 흥미롭긴 해. 여러분 1대1 대응이 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 자연수를 정의를 하거든. 얘를 이용해서 저게 뭔 말이지? 쉽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자연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연수를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냐면 그냥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 내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1이라고 정했어. 라고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죠. 그죠? 이건 너무 자명하죠? 괜찮니? 이렇게 개수를 막 늘려. 그러면 얘랑 얘는 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나씩 짝 지으면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면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니?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럼 정의를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정의를 이렇게 내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짝수의 집합을 생각을 해볼게. 괜찮니? 자, 얘네 둘의 원소의 개수가 어때? 같아 달라? 누가 봐도 선생님 누가 봐도 다르지 않나요? 얘가 더 많겠죠. 네. 맞아? 네.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집합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거든. 맞지?
네. 이거 이 n이랑 2n이랑 짝지으면 하나씩 연결되죠. 그죠? 네. 그리고 전부 다 연결이 돼야 안 돼. 짝 못 짓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네. 없잖아. 네. 너희가 아무리 큰 수를 생각해도 짝을 지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원소의 개수가 같다 다르다? 응.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가 같은 집합이야. 놀랍게. 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잉? 잉? 짝수 집합이랑 이거랑 같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 내용은 대학교 수학에서 1학년 때 배워요. 칸토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증명을 다 한 거야. 알겠지? 이걸 무한의 미개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써보세요. 1대1 대응이랑 이거 가지고 조사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랑 자연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네 둘은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합니다. 그 1대1 대응 관계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딱히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건데, 그래서 칸토어라는 사람이 뭐까지 밝혔냐면 얘네 둘의 원소의 개수가 같음까지 밝혔어.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밝혔어. 그러면 와 선생님 그러면 설마 실수도요? 실수도요? 얘네 둘은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할까 안 할까?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증명도 굉장히 복잡해요.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할 수 없음을 밝혔어. 칸토어라는 사람. 그래서 얘랑 얘는 원소의 개수가 같은데 얘부터는 원소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걸 밝혔어. 되게 신기하지? 이게 칸토어라는 사람이 제시한 무한의 개념, 무한의 위계라는 개념. 그래서 얘는 무한의 위계가 더 큰 놈인 거야. 그래서 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알레프 제로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그건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고. 자, 보고서 못 쓰겠다. 어?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게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짝이 지어지니까 얘네들은 1대1 대응 관계가 존재하므로 너희들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학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음을 보일 수 있거든. 특히나 어떤 집합? 무한 집합에. 용어 설명 하나만 더 하면 이거를 단사함수라고 그랬지. 위에서 1대1 함수를. 그지? 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는 전사함수라고 불러요. 전부 다 쏘았다라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네를 합치면 1대1 대응은 한자어로는 전단사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사 플러스 단사.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긴 한데 알아두면 좋은 상식.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저 전단사라는 말은 나도 수학과 가서 처음 들었어. 수학 교육과 가서 처음 들었어. 자, 아무튼 요게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럼 1대1 대응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그건 뒤에 역함수 할 때 다시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사실 항등이랑 상수는 중요해, 중요치 않아?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좀 넘어가서 1대1 대응 그 319페이지 앞에 개념적인 공상이라고 되어 있는 1대1 대응이랑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 그거 들어야 되니? 곧 끝나? 그래요. 자, 1대1 대응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쉬는 거 같지? 네? 많이 쉬는 거 같지? 모기 때문에 그렇겠지? 모기향 하나 가지고 있어. 안 그래도 너 없을 때 그 얘기했거든. 그래서 홈키파를 틀어놓겠다 그랬더니 향이 싫대.
내가 그럼 여기다 모비앙 피워놓을 수 없잖아. 모비앙 피워놓으면 여기 아웃풋이 되는 자, 1대1 대응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자, 667번 한번 볼게요. 667. 낮출 집합. 그럼 당연히 유한집합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따지는 건 쉬워 어려워? 겁나 쉬워요. 솔직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무한집합부터는 우리가 항상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다루는 건 유한이 많아, 무한이 많아? 무한이 많아요. 무한집합에서 무한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당장 우리가 대수 때 배울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꼭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이게 정의역이고, 그지? 이 앞에 x 반은 내가 좀 귀찮아서 뺐어. 이해 좀 해줘. y는 2부터 4 사이에 있는 게 공역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fx가 ax 플러스 b라네요. 그죠?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a랑 b를 한번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정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의대로. 자, 얘는 1대1 대응을 위해선 1번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맞죠?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꺾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증가함수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일단 증가할 땐 쭉 증가만, 감소할 땐 쭉 감소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조금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증가 감소가 일정하다, 단조롭다라고 해서 단조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앞으로 그냥 요거는 설명할 때 좀 쓸게.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건 단조함수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름 되셨어요? 자, 근데 얘는 당연히 모임으로 1차식은 직선이죠. 그죠? 1차식은 직선이므로 당연히 증가 감소가 일정해야 안 해? 일정하죠. 갑자기 꺾일 일이 없잖아. 얘는. 그지? 단 뭐만 아니라면 0은 안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물론 이 맨 뒤에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A가 0이면 얘가 없어지잖아. 그지? 그럼 Y는 B라는 친구는 상수함수 이렇게 되지.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고 없어요. 그래서 A는 0이면 안 됩니다. 저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그래서 얘는 따로 1대1 함수가 언제 되냐 이런 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선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2번 뭘 따져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나도 되십니까? 자,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를 무한집합에서 치역을 따지려면 내가 뭘 찾으면 된다고 했지? 최대랑 최소를 찾으면 된다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1차식이니까 그리고 문제 끝에서 A가 무슨 수라고 했지? 양수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최소 어디서 나오겠어? B가 최소입니다. 맞죠? 이게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당연히 최대는 어디서 나와? 1에서 나올 거고 이게 얼마여야 돼? 공역의 최대인 4랑 같으면 이러면 공역과 치역이 완벽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치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 두 개를 만족하면 되잖아. 이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A가 P가 나오겠죠. 그죠? 이건 여기까지 해봅시다. B는 얼마예요? 더하면 되니까 3. A는 AB는 얼마다? 3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되셨어요? 네. 자, 요게 따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할 줄 아셔도 인생 사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도 한 번만 해봅시다. 그래프로. 자, 그러면 왜냐면 최대초수로 구하기 어려운 애들도 있거든. 자, 그러면 얘의 공역과 치역을 생각해보면, 정의역부터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쳐볼게. 오케이? 이 사이입니다. 맞죠? 공역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 2부터 4니까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고 쳐볼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괜찮니? 네. 그러면 이 직선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졌어. 그럴 수 있어 없어? A, B가 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럼 요렇게 그려졌으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대1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고. 자, 첫 번째 1대1 함수를 만족하니? 이건 만족하지. 당연히.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 공역은 지금 어디야? 여기지. 치역은 어디야? 요 사이가 치역이죠. 그래프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공역은 어디라고? 이만큼이라고. 이게 일치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줘야 1대1 되는 거야. 저 박스를 가득 채워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 어? 뭐? 2, 4야. 그렇구나. 그래서 1. 여기가 1. 그렇게 찾아도 되나? 근데 순간 숫자가 헷갈렸다. 아무튼 근데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A가 양수라서 이렇게 그린 건데 당연히 이 박스를 채우는 방법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도 있습니다. 요것도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1대1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요런 대각선과 요런 대각선. 오케이? 박스 채워넣는 방법이 두 가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도 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2번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668번 한번 해볼게요. 668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먹어도 배가 고프지? 점심? 뭐 먹지? 뭐 먹을 시간이 없어. 1시 반부터 또 수업이라. 마음이 아프네. 진짜 영혼 없는 말도 개킹 받네. 조사하세요. 어? 조사하세요. 건강 관리하셔야 되는데. 대박. 목이 탄다. 자, 여기 지울게요. 668번 한번 보겠습니다. 668번. 자,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표시가 들어있는 것 같아. 잘 보면. 그죠? 네. 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x가 x제곱 플러스 4x래. 맞죠?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 자, k 값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납득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죠? 1대1 함수이니? 1번. 2번, 공역과 지역이 같니?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1대1 함수인지부터 봐줘야 돼요. 선생님, 근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어떻게 1대1 함수가 됩니까? 그렇죠. 이 전체로는 불가능하나 내가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얘는 정역이 실수 전체야 아니면 일부분이야? 일부분만 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어딜 기준으로 잘라야 되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풀버전 있을 때 여기 꼭지점이 얼마야? 꼭지점 x가 그치 마이너스 2지. 뭔 말할? 기억나시죠? 꼭지점 넣어놓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k가 있어서 잘리면 여기가 k였으면 자, 얘 1대1 함수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디서 잘려야 돼요? 그렇지.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납득됐지? 이래야 첫 번째 1대1 함수가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이제 공역과 치역을 어떻게 해보자? 일치시켜보자. 오케이? 납득되십니까? 근데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역과 치역을 일치시켜야 돼요. 공역이 뭐예요? 얘예요. 맞죠? 얘는 최대는 있어 없어? 없죠? 뭐만 있어? 최소만 있어. 맞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무한집합의 치역을 찾으라는 얘기는 뭘로 받아들이면 된다?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네. 그게 얘 최소인 얼마나? 랑 똑같으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K 대입한 친구가 최소인 뭐? 이 집합의 최소인랑 같은 거예요. 그럼 K가 몇 또는 몇이에요? 이항시키면? 근데 이 중에 아까 K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2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럼 얘는 돼? 안 돼? 답이 뭐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되셨어요? 그러니까 1대1 내용을 따지는데 좀 쉽지 않긴 하지만 기본은 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지만 보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걸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방금 했던 것처럼 최대 최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한집합은 그냥 찍으시면 되고 오케이? 너무 쉬워서 잘 안 물어보고 대부분 무한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면 최대 최소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면 복잡한 친구인데 복잡한 친구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669번 같은 친구도 비슷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669번은 2번인데 얘는 좀 특수 케이스거든. 특수 케이스. 자, 근데 이 특수 케이스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수 케이스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거 내는 학교가 정말 극히 드물거든. 669번에 2번을 내는 학교가. 근데 영어는 내더라. 영어는 이거 가지고 장난질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 영어는 좀 알아내. 야, 이거 어차피 책에 나와 있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해줄 거야. 근데 오늘은 대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간이 끊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간이 끊겨 있어. 670번처럼.
얘는 자 어찌됐건 무슨 선이니? 몇 차식이야? 1차식이랑 1차식이니까 둘 다 뭐야? 직선이야. 그러면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이런 식의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역 V자도 가능하겠고, 그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저런 건 다 가능하잖아, 그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는 지금 얘가 어떤 무슨 관계가 1대1 대응이 되는지 찾아보고 싶어,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첫 번째 1대1 함수가 됩니까? 네, 그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네?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그죠?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으니까. 그지? 자,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 조건? 단조함수여야 돼. 몇몇 특수한 상황 제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도 아니죠. 왜? 증가와 감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증가할 거면 쭉 증가만 하고 감소할 거면 쭉 감소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직선에서 증가 감소를 표현해주는 수치가 뭡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쭉 양수이거나 혹은 쭉 음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기울기가 a 그냥 기울기만 표시하자. a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 3-ax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네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a 플러스 5도 무슨 수고? 0보다 커야 되고 3-a도 0보다 크면 되겠구나 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 반대로 둘 다 음수여도 되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하면 좋고 못하면 만다 느낌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푸는 게 뭐 어렵니? 아니지, 그지? 그렇게 어려운 부등식이 아니잖아, 그지?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굳이 이렇게 두 개 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워요? 선생님 쭉 얘네들이 증가만 하고 쭉 감소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얘가 무슨 수가 되겠어? 이거 푸셔도 돼. 아까 두 개 세웠던 부등식을 푸나 얘를 푸나 결과는 어차피 어때요? 똑같이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네. 뭐 이건 개인 취향 차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670번에선 아니긴 한데 가끔 여기도 이렇게 문자를 넣어놓을 수도 있거든, 그지? 여기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툭 끊겨 있을 수도 있어요.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쪽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툭 끊겨 있으면 얘 증가면 1대1 대응이라고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1대1 함수니? 하고 물어봤을 때 그치, 얘 1대1 함수는?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 2번 조건 너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죠. 왜 아니에요? 그렇지, 이 사이에 뭐가 생겼어? 선택받지 않은 빈 공간이 생겨버렸잖아, 그지? 이 사이는 선택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끊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어때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요것까지 맞춰주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끊겨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1대1 대응이 안 되겠네요.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지금은 직선이잖아. 직선은 대부분 끝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유리함수 그 공수 2 기준으로는 유리함수 아니면은 저 무리함수 같은 게 섞이기 시작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대수 기준으로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섞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렇게 끊겨 있어도 가끔 1대1 되는 게 만들어져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실제 예시로.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타깝게도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대수 한 번도 안 해봤나 다들? 네. 한 번도 안 해봤나?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나? 그럼? 저 알아요. 이렇게 생긴. 그러면 지수함수 대신에 내가 예시로 딴 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대충은?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아, 분명 알죠. 이렇게 생겼잖아 대충, 그지? 네. 봐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너네 모의고사 같은데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저걸 이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래프가. 귀여운 거. 여기 차 있어. 오케이? 자,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 맞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미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1대1 함수야? 하고 물어보면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 하면 실제로 선택을 안 받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마요.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 사이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 혹시? 그 유리함수는 여기가 끝까지 붙어요. 사실상 한없이 가까이 붙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빈값이 없어요 실제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 그래서 그러면 선택을 안 받는 애가 아예 없잖아, 그치?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돼 있지? 끊겨있지?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돼요. 가능은 해요. 이런 건 몇 번에 나와? 모의고사 기준 29번, 30번, 21번 셋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이런 내용 물어보고. 개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수능에 저런 스타일의 문제가 거의 고정으로 하나가 출제가 되거든. 저런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해내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2학기 기말고사는 저런 문제가 무조건 하나 내지 두 개는 출제가 될 겁니다. 무조건. 저게 얼마나 복잡하고 더럽게 출제가 되느냐가 관건인 거지. 어지간한 일반고도 공부 못하는 일반고도 저런 거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내. 거의 다 못 맞춰도 저런 거 한 문제씩은 내더라고. 뭐 어쩌겠어. 공부 줄 알아야지. 그지? 자, 아무튼 근데 직선은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그 다음에 끊겨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내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오늘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자. 자, 잠깐 쉬었다가 합성함수 하도록 하겠습니다.